자, 지금 시간이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오후 10시 34분입니다. 코스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자, 이게,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예요.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인데, 이 자료가 그 코스피요. 코스피 보시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게 누적으로 보시면요. 개인이 9조 5,459억을 매도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13조 3,744억을 매수했는데, 이 중에 이제 2조 8천억은 블록들이잖아요. 네, 2조 8천억은 삼성전자 블록딜 물량이니까 그걸 빼면 대충 10조 5천억 정도, 10조 5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한 걸 외국인이 다 샀다고 보시면 되죠. 개인이 매도한 걸 외국인이 다 샀다라고 딱 퉁치면 대충 맞을 거예요. 자, 이게 돈의 흐름을 보시면요. 개인이 매도하면 지수는 올라. 지수는 올라요. 개인이 매도하면. 그래서 이 보시면 개인이 최고로 매수했을 때랑 증시의 바닥이랑 하루 차이 나요. 하루 차이 납니다. 오차가 하루예요. 하루. 그 얘기는 개인이 매수를 시작하면 고점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개인이 매수를 시작하면 고점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점이 언제 나와요? 개인이 매수하면. 개인이 매수하면 고점이 나온다고요. 근데 개인이 매도를 해? 그럼 고점은 안 나오는 거예요. 개인이 매수를 해야 고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이 매수를 안 하면 고점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계속 고점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개인이 현물을 사야 된다. 개인이 현물을 사야 내린다. 개인이 현물을 안 사는데 내릴 방법은 없다. 왜? 고점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가 5.4조 샀을 때잖아요. 5조 4,600억 정도 샀을 때가 여기라고요. 여기. 그때가 바닥이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바닥이었죠. 여기가 꼭지잖아요. 그런데 얘가 개인이 매수하니까 이게 올라. 이게 내려가. 그죠? 지수가 내려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외국인이 막 매수했잖아요. 외국인 매수해서 삼성전자 여기가 1.4조고 그 다음에 오늘 2.9조잖아요. 오늘 코스피 개인이 매도한 금액이 2.9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이 개인 매도랑 증시 꼭지랑 뭐 오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시가 내려갈 거야. 증시가 이렇게 내려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개인이 매수해야죠. 얼마? 대량으로. 대량으로 매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가 되든 뭐 1조가 되든 2조가 되든 대량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왜? 뒤집으면 안 되니까. 뒤집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했는데 다시 매도를 해서 이 바닥을 얘가 뚫어버리면 증시는 고점을 뚫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아예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대량 매수가 연속적으로 나와야 버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현물을 연속적으로 계속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고.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현물만 보는 거죠. 왜? 고점이 나와야, 예? 고점이 나와야 그다음부터 이제 돈의 그 규모를 가지고 차트 해석을 하는데, 이건 뭐 그냥 돈으로 다 밀어버리는 장이잖아요. 돈으로 밀어버리는데 뭐 제가 차트 분석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응? 갭상승으로 떠가지고 위로 그냥 돈으로, 예, 감아 올려버리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 이런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자,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2725로 간다. 그죠? 예? 2725로 간다. 갈 거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보세요. 예. 보시면 찍었어, 이제. 여기 보시면요. 여기도 찍었나? 예, 여기도 찍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상단선 다 찍었다고. 예. 이거 찍었죠? 예. 그리고 이것도 찍었잖아. 이것도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그래서 370 갈 거라고. 예? 개인 현물을 매도하면 370을 갈 거다. 예. 그 얘기를 드렸고, 자, 이거 코스피로 가볼까요? 코스피로 가면, 코스피도 어디에 있나 보세요? 예. 가장 낮게 있는 게 여기 있잖아요. 가장 낮게 있는 거 2714 있고, 그 위에 있는 게 한 2730 정도 있을 거예요. 2744 여기 있네요. 예, 이 정도에 있어요. 예? 이 정도에 있다고.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이죠? 예, 그 다음 6개월 봉. 6개월 봉은 상단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2730선.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가야 누르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왜? 개인이 현물을 계속 파는데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일목으로 보면, 일목으로 보면요, 여기 이주봉, 여기요, 이거 선행 스팬, 여기가 2725.43입니다. 예. 2725.43 이거 적혀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길 가야 죽든지 말든지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 찍었어요. 여기도 찍었잖아. 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는 없어요. 뭐 더 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목표치는 없어졌다고요. 예? 어디까지 가야 돼? 제 입장에서 그건 없어요, 이제. 뭐 더 가든 못 가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당장만 보면 가야 될 값은 다 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더 갈 수 있어. 개인이 현물을 더 팔면 더 가겠죠. 예. 근데 개인이 현물을 사면 빠지겠죠. 예. 근데 개인이 현물을 샀을 때 다시 올라야 될 이유는 없어졌다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위로 가야 되는 명분은 사라졌다고. 찍을 거 다 찍었어요. 연봉의 상단선 찍었고, 6개월 봉의 상단선 찍었고, 2주 봉의 선행 스팬까지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는 다 전부 다 해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도 그만이고 올라가도 그만이에요. (1월 달에 367까지 올라야 된다 그랬고, 예,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차라리 367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갔으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1월 달에 그냥 쏟아졌어요. 그죠? 1월 달에 그냥 쏟아졌다고. 그래서 1월 17일인가? 그때까지 내려갔다가 1월 18일 날 바닥 찍고 아마 십자봉 찍으면서 그때부터 올랐을 거예요. 네. 문제는 그때 선행 스팬 안 찍었어요. 2주봉 선행 스팬을 안 찍고 그냥 내려갔기 때문에 내내 그게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야, 저거 우러나야 될 텐데 저거 다시 오면 골치 아픈데, 그 생각이 든 거죠. 네. 그게 이겁니다, 이거.
보이세요? 여기서 그냥 내려갔다고. 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길 찍고 내려가야 되는데 2725를 찍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냥 내려갔다가 여기를 데드를 못 내니까 위로 골드 내면서 위로 쳐올린 거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 욕먹었죠. 왜? 저는 더 올라야 매도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367 위로 올라가야 매도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예, 저 일목상 그리고 그 6개월봉 연봉으로 봤을 때 상단선을 찍고 내려가는 게 훨씬 더 하락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정작 그냥 내려갔죠. 예, 그냥 내려가면서 오늘 온 거예요. 오늘 6개월봉 연봉 그 다음에 2주봉의 목표치에 다 도달했습니다. 자, 이제 목표치는 다 해소가 됐어요. 뭐만 남았냐? 돈이 남았어요. 돈이 너무 커. 예? 아마 보셨을 거예요. 2조 9천억은 제가 아는 수치 중에 최대치예요. 개인이 이렇게 매도한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예? 이전에 2월 달에 2조 4천억대 한번 매도한 적 있잖아요. 그것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2020년 이후로 코스피 데이터를 다 훑어봤어요. 다 훑어봤는데 개인이 매도한 건 없어요. 예, 2조 4천억 없습니다. 2조 9천억은 더더욱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매도세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래서 과연 바로 내릴 수 있느냐? 저는 그거 물음표예요. 예? 바로 내릴 수 있는지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락할 수 있는 장이 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개인의 매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의 현물 매수가 대량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상방은 유효하다. 안 무너지겠죠. 외국인이 현물을 사가지고 들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그걸 들고 있으면 예, 아직 하락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바로 하락이 온다라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 등락이 돈과 분리돼서 일어나는 거라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되는데, 자, 일별 동향에서 지금 2조 9천억 매도가 있잖아요. 2020년 이후에 개인이 매도한 거 말고 매수한 게 있어요. 매수한 거는 얼마씩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쭉 가보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그 사이 데이터만 좀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시고 네, 보세요. 자, 2020년도에 한 언제였더라? 8월인가? 아, 11월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11월에 지금 8월이죠? 11월에 보면 10월 11월 됐죠? 11월에 없나? 없었나? 잠깐만요. 그 전에 있었던 건가? 2020년도에는 데이터가 없었나 보네요. 자, 그러면 2021년도로 가겠습니다. 2021년도.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자, 2021년도로 가면 매수 금액이 얼마짜리가 나오냐면 참고 삼아만 보세요. 네. 2021년도 예. 1년도에 가면 1월달 들어갑니다. 자, 1월 11일에 4조 4천억. 이게 매수 금액이에요. 예? 개인이 매수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1월 12일에 2조 3천억. 그 다음에 1월 15일에 2조 1천억. 예, 금액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2월 4일에 2조 4천억. 2월 17일 1조 8천억, 2월 18일에 1조 4천억. 자, 2월 26일에 3조 7천억. 예, 매수입니다. 2월 25일에 1조 9천억을 매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2조 원대는 못 봤다고. 자, 3월 4일에 2조 1천억을 매수했고, 쭉 가면, 자, 4월 21일에 2조 7천억 매수했습니다. 5월 11일에 3조 5천억, 5월 12일에 2조 9천억, 그 다음에 5월 13일에 1조 4천억. 요거 합치면 6조 7조. 네, 한 7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에 7조 5천억을 샀어요. 현물을. 미친 거죠. 네. 그리고, 8월 달에 가서, 8월 달에도 연속으로 좀 산 게 있어요. 여기도 8월 4일에는 1조 7천억을 매도했는데, 자, 8월 11일에 1조 7천억, 8월 12일에 1조 8천억, 8월 13일에 2조 8천억. 요거 4조, 이렇게 하면 6조. 그죠? 6조 매수, 6조. 3일 동안 6조, 여기 3월 10일까지 합치면 7조 5천억이죠? 4일 동안에 7조 5천억을 매수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했었어요. 엄청나게. 이 금액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야. 예? 어마무시하게 매수한 금액이 2021년도에 쌓여 있다는 거죠. 이게 370위에 쌓여 있는 돈이에요. 예? 370위에 쌓여 있는 돈이라고. 지금 373 넘어갔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그 위치에 올라온 거예요. 예? 그 위치에 올라왔다고. 그걸 1차적으로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2021년도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예? 2021년도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그걸 일단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지? 이주봉은 완전히 나갔네요? 예? 이주봉은 완전히 나갔어. 여기 두 개를 다 나갔어요. 이거 두 개 다 나가면 과열입니다. 예? 이걸 두 개를 다 나가면 보통 과열이에요. 자, 이게 연봉으로 보시면, 예, 연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연봉으로 보시면 여기가, 그죠? 여기가 2021년도 저가예요. 보이시죠? 예, 여기가 저가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는 2021년도에 물량이 있는 거예요. 2021년도에 물량이 있다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4조 2천억, 뭐, 예, 3일 동안 7조, 뭐, 4일 동안 7조, 이렇게 된 금액들이 쌓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아까, 오늘처럼 그런 물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물량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70을 넘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예? 첫 번째로. 지금 2021년도의 물량을 이제 털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2022년도의 물량만 털었어. 2022년도의 물량이 얼마예요? 16.6조. 네, 16.6조잖아요. 근데 이것도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금액을 까먹었는데, 예. 자, 이게 47.4조고, 예. 이게 65.8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16.6조야. 예. 근데 여기에 13.7조를 정리했단 말이에요. 예? 작년에 13.3조를 정리했어. 근데 지금 9조 5천억이잖아요.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면, 그러면 13.7조에서 9조 5천억을 더하면, 이거 1 올라가잖아요. 3. 23.2조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 털었지. 그죠? 금액적으로 보면 얘는 다 털었잖아요. 예. 16.6조 원 다 털었으니까 지금 이 물량으로 들어갔다고. 근데 여긴 지금 65.8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엄청나다고요. 물량이 엄청나. 지금 위는 물량이 엄청난 물량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손절시키는 금액도 단위가 예전하고는 급이 다른 거지. 예? 예전에는 손절시킬 때 그냥 1조, 뭐 8천억, 9천억인데 지금은 그냥 1조를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하루에 4조 산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이제 손절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코스피는 좀 높아요. 예? 코스피는 조금 더 높아.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이 정도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예? 2824. 예? 이 정도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것도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 선까지도 어쨌든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버퍼가 이만큼은 있는 거예요. 버퍼가 이만큼 있다고. 단 저는 2725.43을 찍은 이상 어쨌든 이제 개인의 현물 매수만 들어오면 돼. 개인이 여기서 현물 매수를 한다는 건요, 2021년 물량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개인이 현물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2021년 물량이 부담이 되니까 외인이 튀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저 2021년 물량도 자기네들이 매수하면서 소화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해나간다라는 거는 2021년 물량을 소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2021년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 계속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물량을 털고 있는데 인정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면 결국에는 저길 건드리면 65.8조를 지금 손절시킬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저길 건드린다라는 건 65.8조를 손절시킬 각오를 하고 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의지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위치까지는 어느 정도는 다 공유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 오길 바랬지만, 안 오길 바랬지만 차트가 그렇게 그려진 이상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보이는데 아니라고 뻥칠 수는 없잖아요. 응? 아니 2725.43이 보이고 370이 보이는데 안 오면 좋겠지만 안 온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미국 증시는 거길 갔는데, 미국 증시는 6개월 봉 상단선을 이미 찍었는데 제가 안 찍을 거라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왜? 무조건 하방을 주장하다가 괜히 곧버스 사게 만들어가지고 괴롭힐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차트가 바뀌어 있는데. 1월 초에 340, 330, 320 세 개의 숫자가 있다. 그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만약에 곧버스를 정리하고 싶으면 선택해라. 근데 330은 보인다 그랬죠. 330까지는 보이는데 320을 가면 더 무너질 거다. 320을 가면 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그 월봉에 선행 스페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찍으면 제가 보기엔 상방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노린다 그러면 완전히 하방을 노리는 거고, 거길 못 가면 어쨌든 330이 기준이었고,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시라고. 근데 그때 포기를 안 했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포기를 안 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지금 곧버스를 포기하니만이 그런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은 포기해야 될 시점인지 더 사야 될 시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더 사야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여기서 제가 사람들한테 더 올라갈 거니까 곧버스를 포기하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못해요. 하고 싶진 않고. SQQQ 물어보신 분은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SQQQ 물어보신 분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셨길래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잘 판단하시라고. 제 의견은 다 드렸습니다. 자, 곧버스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본인이 320에서 안 털었어. 330에서 안 털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털어야 될까요? 그걸 잘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이 곧버스를 털어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 버텼다가 다시 조정을 주면 털 건지, 아니면 더 사가지고 예? 지수가 내렸을 때 팔아먹을 건지, 그럼 본인이 결정을 하세요. 본인이 결정을 하신 문제인데, 어쨌든 예, 상방 목표치는 왔다는 거예요. 상방 목표치에 도달했는데, 부담스러운 건 개인의 현물 매도가 너무 많아. 그죠? 개인의 현물 매도가 올해만 9조 5천억이고 작년에 한 13.7조 돼요. 그럼 지금 20몇 조를 샀어 벌써. 아니 20몇 조를 팔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돈으로 봤을 땐 부담이 많이 돼요. 이 돈을 뒤집을 만큼의 흐름이 다시 나와야 돼요. 예? 이 돈을 뒤집을 만큼의 흐름이 나와야 저도 뭐 하방이라고 설레발도 치고 예? 대폭락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떠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지금 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돈을 보여드린 거예요. 돈의 변화가 오고 돈의 변화가 차트의 변화도 이끌어내면 그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이 어쨌든 고포스에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됐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근데 사실 뭐 고포스를 사볼 만하다라고 제대로 떠들어본 적이 없어요. 올해 들어서. 예? 올해 들어서 거의 떠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 제가 리젝했어요. 예? 다 리젝했다고. 사람들이 물어봐. 고포스 사도 돼?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아니라고. 어떤 분은 1월 17일이요? 1월 17일 그 바닥 찍는 장대음봉 나왔을 때요. 그때 고포스 샀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예. 자기 고포스 샀대. 자기는 아래를 본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본 그림은 바닥이라고. 예. 그렇게 봉을 그리면 바닥을 그릴 때 그렇게 봉을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안 한다. 예. 그 다음날 손절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고포스 물어본 분들한테 제가 대폭락할 거니까 무조건 들고 가시라고, 걱정 마시라고, 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규로 고포스 사신다는 분이 있으면 계속 경고해드렸어요. 예. 계속 경고해드렸다고. 그리고 계속 돈 보여드렸다고. 돈. 예. 아니라고. 지금 보면 개인이 현물 판다고. 오죽하면 357 아래에서는 예. 개인이 현물 팔면 예. 상방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겠냐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렇게 우려가 되니까, 우려가 되는 건 전달해야 돼요. 우려가 되는데 이거를 제가 말 안 하고 좋다 얘기하면 나중에 뒤돌아서서 욕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알고 있어라. 그럼 그걸 감내할 건지 아니면 손절했다가 예, 다시 잡을 건지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다른 사람이 투자하는 거에 개입해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뭐라 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다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면 좋고 어떻게 되면 안 좋은 건지, 예. 그런 얘기는 계속 드려야죠. 그게 분석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예, 연봉상 상단선 위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6개월 봉도 상단선 위로 올라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6개월 봉 연봉이라는 얘기는요, 6개월 봉은 6월달까지고 연봉은 올해 끝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올해 끝날 때까지 생각했을 때도 목표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 올해 끝날, 그러니까 12월 달을 가정했을 때도 지금 가격은 비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계속 비싸다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갔을 때, 네?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싸다라는 그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 메리트가 사라졌다고요. 6개월 봉, 연봉 다 없어요. 그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매수가 나오면 떨어지기 쉬워요. 예? 개인 매수가 나오면 이제 떨어지기 쉽다고.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개인 매도가 나와야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개인 매수가 나오면 이미 상단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세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볼 때 2800이 얘기도 했어요. 네, 왜? 2021년 저가가 2824 정도 되니까 오버슈팅하면 이 정도까지도 여지는 있다.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올라가다가 개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타이밍이 나오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계속 제가 말을 돌려가면서 개인이 매도하면 오를 거다. 개인이 매도하면 2725.43을 갈 거다. 그런 얘기를 계속 던진 거죠. 결국 오늘 왔잖아요. 저는 틀린 건가요? 네? 지수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틀린 거예요? 저는 그냥 상황을 말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고 계셔야 돼. 그 상황을 알고서 배팅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개인이 매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배팅했는데 개인이 매도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정도는 감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표치는 다 왔습니다. 목표치는 다 왔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목표치는 왔어요. 뭐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왔다고. 목표치는 왔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예? 개인이 매수해서 내려가느냐 아니면 계속 개인을 매도시켜서 올라가느냐. 예. 그 이슈만 남은 거예요. 자, 분기봉의 종가는 357.99만 넘으면 상방이에요. 네? 357.99만 넘으면 상방입니다. 앞으로 6거래일 남았죠? 6거래일 동안 지켜보시면 됩니다. 6거래일 동안 지켜보시면 돼요. 6거래일 동안 지키면 6거래일 동안 지키면 뭐 윗꼬리가 나온다고 해도 봉 자체는 상방에 유리한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봉은 양봉이 나오면 상방, 종가가 상승하면 상방이에요. 근데 지금은 양봉이잖아요. 그리고 종가도 상승했어. 그러니까 아직 상방을 그리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구조가 362.49? 그 위는 매도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에 윗꼬리를 얼마나 달아주느냐예요. 다음 주에. 만약에 다음 주에 윗꼬리를 단다. 다음 주에 윗꼬리를 단다면 이게 굉장히 좀 골 때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응? 다음 주에 내려서 이게 362점이면 이게 지금 요 장대 양봉을 다 말아먹는 장대 음봉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봉이 죽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미국 증시도 내리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 증시도 내려. 그래가지고 월봉이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한 362.49까지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밀리면 주봉이 망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그게 제 입장에서는 최선이죠. 예? 그게 제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그렇게 끝나는 게.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내일 당장 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내일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차트로만 보면 어쨌든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아래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구조상으로 지금 거래량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얼마나 윗꼬리를 다느냐. 저한테는 이제 그게 가장 관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셨죠? 예. 제가 이주봉 여기 이미 과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게 과열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과열에 들어가면 고점 징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여길 뚫으면 고점을 찍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 선을 투타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보이시죠? 여기 투타치했잖아. 예? 여기 볼벤 이격 볼벤 투타치했잖아요.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응?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리고 올랐죠. 여기가 그때가 305죠. 355 찍을 때가 이거 두 개를 다 찍은 거예요. 예. 이게 두 개를 다 찍으면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예. 바닥을 만들 때 이렇게 잘 한다는 거. 근데 여기도 지금 두 개를 다 찍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도 지금 재수 좋으면 고점에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아래 꼬리를 확 감아줘야 위력이 있거든요. 그럼 얘도 윗꼬리를 확 감아줘야 돼요. 윗꼬리를. 예. 그래야 파워풀해지는 거죠. 주봉은 조금 더 올라가면, 예. 주봉은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예. 닿게 돼요. 그럼 얘도 이제 고점 징후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쨌든, 예. 이번 주는 뭐 내일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월봉이 끝날 때, 예. 이 주봉이, 예. 최대한 내려서, 월봉의 윗꼬리를 잘 만들어주기를, 예. 그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예. 큰 기대가 없고요. 지금 일봉은 사실 다 벗어났잖아요. 벗어났기 때문에 남은 건 이제 개인이 매수하냐죠. 예? 개인이 매수하면 내릴 수 있어요. 이 구조는 조정을 해야 돼요. 이건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 개인이 매수만 하면 이건 내리는 차트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개인이 얼마나 현물 매수에 들어오는지 이제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남은 이제 5거래일 동안, 예. 월봉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얼마큼 끌어내릴 수 있느냐. 예. 그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이슈입니다. 코스피도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어요. 찍을 거 다 찍었다. 예. 개인적으로 찍을 건 다 찍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괴롭죠? 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괴로워요. 분석을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분석하기 싫은 날도 많아. 분석하고 싶겠어요? 뻔히 보이는데? 예? 안 좋은 거 뻔히 보이는데 그걸 매일매일 설명해야 돼요. 예? 매일매일 설명한다고. 뭐 어떤 분들은 맨날 틀린대. 매일매일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죠. 설명하기 싫은 날은 좀 쉬고 그래야지. 근데 설명하기 싫은 날도 계속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틀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목표치에는 왔다고 봐요. 네. 지긋지긋한, 네. 그 과정을 거쳤지만 어쨌든 가야 될 자리는 갔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 네. 그 부분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개인이 계속 현물을 더 팔아. 아까 보여드렸죠? 네.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2021년도 물량이 손절하는 거니까. 2021년도에 물량을 계속 손절시키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외국인이 더 이상 손절을 받기 싫어. 그러면 자기네 물량을 팔겠죠? 자기네 물량을 팔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매수하면 하락이 유리하고, 개인이 매도하면 2021년 물량을 터는 거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둔다는 거죠. 얼마나 외국인이 더 사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켜볼 뿐이지.
자, 2024년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요 며칠 동안 진짜, 진짜 외국인 진짜 대단하다. 라고 느낀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2024년이 시작되고, 1월부터 3월, 한 2일 전, 그러니까 오늘과 어제 빼고, 오늘과 어제를 빼면,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를 2.2조를 개인이 샀어요. 2.2조를 샀어. 이게 누적치예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의 분기봉을 상승시키고 싶어. 삼성전자의 분기봉을 상승시키고 싶은 거예요. 다른 봉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돈을 다 털어야 돼요. 저 돈을 다 털어야 된다고요. 2.2조를 다 털어야 위로 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분기봉 보이세요? 분기봉. 요거, 지금 여기 하단선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 하단선이잖아. 이해되세요? 이게, 코스피 200 지수로 치면, 뭐랑 똑같냐면요. 330이랑 똑같은 거야, 이 자리가.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로 330이 삼성전자로 7만 1,600원이에요. 7만 1,600원. 자, 7만 1,600원. 이 가격을 잘 기억해 두세요. 7만 1,600원. 7만 1,600원. 이번 달 저가 얼마예요? 7만 1,700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분기봉 하단선까지 왔었다고. 이번 달에 저가가 분기봉으로 보면 하단선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이 매수하고 있었잖아요. 개인이 매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도 되는 거지. 2.2조를 매수하고 있었으니까 눌러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1.4조, 오늘 1.5조잖아요. 개인이 이렇게 매도했다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9조잖아요. 그럼 플러스 7천으로 바뀌었어. 아니, 마이너스 7천으로 바뀌었어요. 7천억이 됐다고. 그러니까 분기봉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버렸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분기봉 자체를 양봉으로,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으로 바꾸려면 2.2조가 필요했다고요. 그 돈을 이틀 동안 다 때려 넣은 거예요. 이틀 동안 다 때려 넣었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대단하다. 3개월 내내 눌러놨다가 딱 이틀 만에 다 올린 거예요. 그죠? 3개월 내내 눌렀어. 2조 2천억 가지고 눌러놨다가 이틀 만에 2.9조를 매도시켜가지고 분기봉을 상승으로 돌려놨다고. 그래서 다 키맞추기가 된 거죠. 다른 종목들은 다 하단선 찍고 위로 올라갔다고. 현대차도 찍고 올라가고 기아도 올라가고, 그죠? SK 하이닉스는 뭐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막 저 위로 올라가 버렸지. 근데 삼성전자만 안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틀 동안 2.9조를 채워놓고 삼성전자도 제자리로 돌려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틀 동안에 그 많은 현물 매도가 나온 거죠. 정작 2차전지 안 가죠.
2차전지는 안 가잖아요. 예, 2차전지는 개인이 산 종목이라 상승장이 와도 반응도 없어요. 우리는 상승장이라고 막 떠들잖아. 그죠? 우리는 상승장이고, 예, 상승장의 독보적인 주인공은, 예, 2차전지다. 자, 2차전지 종목 보세요. 에너지 솔루션. 예, 자, 보세요. 아직도 운봉이에요. 예? 아직도 운봉이라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자, 얘는 음봉 정도가 아니죠? 하락이에요, 하락. 응? 하락하고 있다고. 자, SDI. 네, 얘도 아직도 음봉이에요. 아래 꼬리만 엄청 달린 거죠. 근데 하락이에요. LG화 하락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2차전지 엄청 좋아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직 큰 봉은 못 돌렸어. 예? 큰 봉은 아직 못 돌렸다고요. 반도체는 엄청 잘 가잖아요. 지금 자동차도 엄청 잘 가고 반도체도 엄청 잘 가고 잘 가는데 2차 전지는 아직도 죽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 계속 노래 부르잖아요. 2차 전지 너무 좋아. 예. 미래가 밝아. 밝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봉은 밝지 않아요. 예? 봉은 밝지 않다고. 지금 여기 2022년도에 시세 난 건 다 죽였잖아요. 2022년도 시세는 다 죽었어요. 뭐 삼성 SDI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얘는 지금 위치가 예, 이 2022년도 저가예요. 저가. 많이 떨어져서 반등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 2023년도 시세는 뭐 예, 보이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코스피 200 지수는 370을 가고 코스피 지수는 2700을 넘었는데 2차 전지는 땅굴 파요. 그리고 자동차랑 예, 반도체만 갖고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실제로 테슬라 작살났잖아요. 예? 테슬라가 못 가면 얘네들도 못 가나 봐요. 예? 반도체는 실적도 없는데 반도체 실적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오늘 마이크론 실적 분기 2,500억 벌었다는데 분기 2,500 벌었다고 시총이 100조예요. 100조가 넘어. 분기에 2,500억 벌었다고 시총이 100조가 넘는다니까요. LG전자 실적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뭐 반도체 가지고 계속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언급할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목표가는 찍었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를 찍는데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됐어요. 예? 뭐 한 1조, 뭐 7천억, 뭐 이런 식으로 예, 했으면 좀 더 덜 부담스러웠을 텐데 2.9조는 좀 커요. 예? 2.9조는 크고 그리고 예, 그 전날 1.4조도 커요. 이틀 동안에 4조가 넘었는데 그 1월 달에요. 1월 달에 개인이 매수한 금액이 2.8조입니다.
예? 올해 1월 달에 개인이 5조 4,600억까지 갔다가 2.8조에 끝났어요. 매수 금액이. 그러니까 그 최대치가 5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틀 동안에 4조 원이 넘었다라는 건 매도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세의 힘이 강한 거고, 그리고 물량을 계속 받고 있는 거니까, 예, 다시 물량을 토해낼 때까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개인에게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던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예, 물량을 던져야 하락이 시작되겠죠. 빨리 던지기를 바라야죠. 예, 그래서 첫 하면 그거 잘 기억하세요. 개인이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하면 하락은 시작될 거다. 여기서 대량은 최소한 1조 원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최소한 1조 원은 넘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원을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매도하고 이러면 안 좋아요. 계속 밀고 내려가야 됩니다. 예, 밀고 내려가야 돼요. 지금은 하단선이 계속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현물 매수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예, 거래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까지의 흐름만을 봤을 때는 아직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아직 긍정의 신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돈도 그렇고 봉도 그렇고 과하다 정도예요. 지금은 봉이 과해. 그러니까 위쪽으로 봉을 끌어올린 것 치고는 상당히 과한 봉을 만들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아직 자금의 변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돈의 변화는 아직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그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여전히 하방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할 거고요. 그 상황이 와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포스 유저들을 위해서 방송을 해요. 예, 맞든 틀리든. 그리고 고포스를 거래하는 사람에게 불리하면 매수 가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은 매수할 가치가 없다. 보유하거나 청산하거나, 예,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뭐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해요? 팔아? 이렇게 표현해요? 팔았는데 더 오르면 그럼 욕 나오죠. 예? 제가 팔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분이 파셨어요. 근데 더 올라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너 때문에 싸게 팔았다 그러지. 안 그렇겠어요? 저라면 100%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고도 욕먹는 거예요. 예?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는 거라고. 그 사람이 살지 팔지를 제가 왜 결정해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단, 예, 제 입장에서 가치가 없으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매수할 가치가 없다. 이 가격에서는 매수할 가치가 없다. 그 얘기는 파시든지 보유하시든지 알아서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 그걸 제가 결정을 해서, 예, 딱 정확하게 그 날짜를 맞췄어. 그러면 좋아하겠죠. 근데 하루라도 틀려봐요. 그러면 남 탓한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 개입을 왜 해요? 개입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개입을 안 해도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죠. 자, 지수가 내려간다. 지수가 내려갈 겁니다. 내려갔을 때 340이 있고 330이 있고 320이 있어요. 예, 자기가 고포스를 난 털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왜? 나중에 또 지금처럼 지수가 370대 왔을 때 너 때문에 고포스를 못 팔았어 라는 얘기를 할까봐. 예, 아예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매수 가치가 없다. 보유하거나 청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산할 거면 이 지수를 참고하시라고. 이미 지났어요. 340도 지났고, 예, 330도 지났고, 320도 지났어요. 예, 지금은 이제 고포스를 팔고 싶어도 가치가 없어요. 예? 지금 가격에서 고포스를 파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증시가 내려가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훅 내려간다고. 왜? 지금 가격은 비싸거든. 어느 날 갑자기 막 악재가 떠. 미국에는 악재가 없는데 막 중국에 악재가 뜬다든가 뭐 뜬금없이 러시아에서 악재가 뜬다든가 아니면 유럽에 있는 한 나라에서 악재가 빵 떠요. 그럼 갑자기 내리겠죠. 그럼 못 사요, 코퍼스.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미국은 스스로를 관리하겠죠. 미국 증시야 마음대로 관리하잖아요. 자기네 나라인데 뭐 이슈 터지는 거 국가에서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국가에서 다 알고 있으면 옐런이 다 그 금융회사들 대표 모아가지고 다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 있어. 내가 이렇게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그 유럽에 있는 한 나라가 망했어요. 예, 옛날에 그리스가 그랬잖아요. 그런 건 예,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증시가 내려가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건 미국 쪽에서 바로 캐치가 안 되니까 예, 터지고 나서야 공유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위치는 저는 코퍼스를 팔아야 될 위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들고 가든가 더 사시든가. 근데 언제 사야 되느냐? 그걸 제가 모르겠다고요. 예? 지금 시점에서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그게 보일 시점이 되면 이야기를 꺼내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보이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 2725 이건 다 얘기된 사항이고 370도 다 얘기된 사항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전부 다 공유해 드렸습니다. 예. 왜? 이렇게 공유 안 해드리면 하방만 보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서. 응? 하방만 보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저도 손해잖아요.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다만 저는 코퍼스에 오리엔트 된 사람이니까 코퍼스 투자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코퍼스에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면서 지금 상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예, 그런 내용을 그냥 주기적으로 듣다 보면, 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 가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조금씩 좋아져 가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희망이 있는 거구나. 아니면 희망이 없는 거구나. 뭐 어쨌든, 예, 그런 내용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게 맞든 틀리든.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시간을 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제공받는 게 별로 탐탁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라고 판단되시면 그때는 안 보셔야죠. 응? 본인에게 도움도 안 되는 걸 굳이 보고 예, 고통받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자, 누군가 추천을 했어. 추천을 했는데 그 다음에 피드백이 없어. 예?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얘기도 안 해. 그거보단 나은 거 아니에요? 응? 그거보단 나은 거잖아요. 적어도 예? 틀리더라도 계속 예, 의견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거하고 그냥 나는 몰라, 알아서 하세요 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다만 도움이 안 되면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제 능력이 부족한 건데 뭐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시는 분 찾아서 빨리빨리 이동하세요. 서로 예,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다 드렸습니다. 얼마까지 지켜볼 건데, 제가 기대하는 건 이제 다음 주에 월봉 윗꼬리가 얼마나 달릴 거냐, 그리고 개인의 현물 매수가 얼마나 나올 거냐. 지금 현물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토해낼 건지, 예, 그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예, 가장 신경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60 몇 프로더라?
지금 6거래일 남았으니까 한 69점 땡땡일 텐데 69점 땡땡 그럴 거예요. 예, 69.89입니다. 69.89. 이 얘기는 거래량이 딱 중립이야. 이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감소한 것도 아니에요. 69.89면 딱 평균치거든요. 예, 그게 좀 아쉬워요. 예? 약 올리는 거지. 2조 9천억이나 매도했는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거 세 가지. 다음 주에 윗꼬리 그린다. 다음 주에 월봉 윗꼬리 그린다. 주봉 음봉으로 끝난다. 월봉 거래량 있는다. 이게 지금 제가 바라는 세 가지입니다. 요것만 좀 만족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네. 요 세 가지가 완성이 되면 좀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도 지금 차트 보면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말도 못 꺼내는 거죠. 말 꺼냈다가 괜히 피해주면 안 되니까. 오죽하면 357 아래에서 사란 얘기도 하겠어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